제가 저때 고밀도 탄력폼 문제를 말씀을 드렸었죠. 네, 고밀도 탄력폼에다가 무선 쿠션,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 쿠션 이렇게 해놓으면은 야전 침대, 병원의 침대 같은데 푹신하게 체중을 지탱을 하면서 푹신한 감을 느낄 수 있고 체중이 이제 균일하게 분산이 됨으로써 편안한 잠자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용 야전 침대, 라꾸라꾸 침대 이런 것에 쓸 수 있고요. 일반 소파나 그다음에 어떤 침대에서도 스프링 구조 없이 이제 쓸 때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자동차 의자, 모든 형태의 이제 의자가 의자 부분에 이것이 되면 이제 의자가 앉을 때 그 기존의 뭐 어떤 방법보다는 훨씬 더 쿠션이 굉장히 편안한 안락감을 누릴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토바이에다 쓰시면 오토바이 헬멧 같은 데 쓰시면은 어떻게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뉴트리션 이러면 충격을 완전히 흡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그런 헬멧 같은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전모 같은데도 안전모도 그냥 알로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충격이 곧바로 뇌에 전달이 되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고밀도 탄력폼 쿠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몇 겹을 두든지 회사 마음대로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모를 쓰는 건데 알모자만 쓰면은 안 좋죠. 그래서 안 쓰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밀도 탄력폼 쿠션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주고 쿠션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주면은 좀 더 푹신하게 들어가는 이렇게 그런 형태의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침대가 됐든 뭐 약간 좀 어느 정도 받쳐지는 탄력이 있는 침대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소파 같은 거 완전히 푹 들어가기를 이렇게 푹 들어가서 몸을 완전히 안락하게 하는 그러니까 안락함을 좀 더 이렇게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고밀도 탄력폼의 두께를 대중소로 만들어서 고밀도 탄력폼 쿠션, 고밀도 탄력폼 쿠션 할 때 맨 밑바닥에는 두꺼운 것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중간 정도 들어가고 위에 부분에 고밀도 탄력폼이 좀 더 얇은 구조로 대중소로 틀리게 들어가면 완전히 좀 더 안락함을 좀 약간 안락한 침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침대나 소파나 의자나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고 의자 같은 일반 의자 같은 데는 푹신하게 완전히 이렇게 들어오는 안락 의자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고밀도 탄력폼에 고밀도 탄력폼 쿠션의 이런 두께가 동일한 것에 있어서는 탄탄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고 안락 의자 같은 것을 느끼고 싶으면은 고밀도 탄력폼의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적용한다는 거죠. 고밀도 탄력폼을 뭐라 그럴까 다른 그 느낌을 고밀도 탄력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소재로 만드셔도 동일합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 쓰일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뭐 이것만 쓰이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쓰이죠. 신발 같은 데도 마찬가지인데 신발 같은 데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밑창, 운동화 같은 것은 밑창의 부분을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가 여러 겹으로 도어졌을 게 그래서 밑창이 쿠션 구조가 된다. 이게 뭐냐면 스프링 구조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걷는데 힘이 있어서 별로 안 들고 그렇게 그런 운동화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운동화 밑창이 있잖아요. 밑창 부분을 만들 때 그 겉으로는 이제 하나예요. 밑창이. 근데 그 안에 여러 겹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밑창의 소재가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푹신하게 약간 탄력성을 느끼고 싶으면은 여러 겹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대중소 약간 두께를 좀 차이를 둬 가지고 하시면 좀 더 푹신한 이게 스프링 구조가 됩니다. 이 기술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밑창에는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운동화라든지 뭐 그리고 이게 군화 같은 거 또는 구두 같은 거 이런 것들 등산화는 좀 딱딱하잖아요. 밑창이. 그래서 그 부분인데 운동화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게 밑창 부분과 발을 집어넣는 그거를 두 개를 접합을 시켜가지고 만드시잖아요. 그 부분에다 제가 방수 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의료용 방수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발이 들어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운동화가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운동화가 있고 여기 밑창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밑창 부분은 밑창 부분과 이게 발이 들어가는 이 부분 사이에 여기 밑바닥에다가 방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바깥에 방수를 해줘야 되겠죠. 안쪽 방수까지 해주면 좋은데 세탁을 하니까 운동화 같은 경우는 세탁을 하기 때문에 이 바깥에 방수를 해가지고 이게 방수제가 지금 오리용 방수제도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수제가 있어요. 방수 코팅 구조를 넣어줘야 돼요. 코팅 구조가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이런 코팅제와 기타 다른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물이 잘 안 들어요. 물이 들어오는 여기가 이게 방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밑창하고 딱 달라붙어도 그 틈 사이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접합시켜서 이렇게 만드신데 밑창하고 이거를 이 중간 사이에 고밀도 탄력판과 같은 소재를 한 겹이나 또는 여러 겹의 형태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좀 더 푹신한 안락감을 원한다 신발 신을 때 그러면 거기에 고밀도 탄력판 같은 소재를 두께를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 놓으면 안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밑창과 신발을 신는 사이에 고밀도 탄력판 구조를 하나 넣으시면은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발의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군화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군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군화 등사나 구두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고밀도 탄력판 얇게라도 들어가면 그런 효과가 난다는 거죠. 운동화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일반 세레바도 그렇게 세레바 같은 것도 이렇게 욕실화 세레바 이런 것도 슬리퍼 그렇게 좀 딱딱한 소재로 만들어준 것도 겉으로는 하나로 보이지만 안에는 여러 겹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플라스틱 같은 것도 보면은 특수한 목적의 플라스틱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자동차에 쓰인다라든지 이런 것들 어디에 쓰이든 간에 플라스틱 안에 여러 겹의 형태로 이렇게 플라스틱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드냐면 플라스틱 제품 자체를 만들 때 뼈대 구조를 제가 만든다고 그랬었죠. 철판 같은 데나 이런 거 만들 때도 제가 기성 제품, 기존에 만들어진 기성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이렇게 철판 같은 거 만들 때 뼈대 구조를 이게 철근 비슷하게 안에 양쪽에 우리가 건축 지을 때도 철근 들어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여기서 뼈대를 가로 세로 또는 맥스자 어떤 형태가 됐든 뼈대가 들어가고 그 위로 쇠물을 부어가지고 철판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 제품은 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틀립니다 자체가. 그다음에 철근 같은 것도 만들 때도 안에 심지 구조를 뼈대 구조를 넣어서 그 위에다 쇠물을 부어서 철근을 만드시면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나무 매듭 구조처럼 여기다가 일정 부분 원형 밴딩식으로 링크 대나무 매듭과 매듭 구조, 마디 구조처럼 어떤 부분을 만들어주면 철근이 엄청 강합니다. 아연 강관 만들 때도 이 방식을 만들 수 있어요. 아연 강관이라도 모든 강관들 비닐하우스 아연 강관 같은 것도 잘 휘잖아요. 눈 올 때 녹열 지탱을 못해서 이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플라스틱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철근이나 금속 제품 철판이나 금속판을 만들 때 하나는 텅스텐, 하나는 이렇게 알루미늄, 하나는 구리, 하나는 스테인리스 이렇게 가루들을 균일하게 동일하게 비율로 만들어서 이게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섞어줘서 그걸로 이제 용광로에다 가지고 하나의 판으로 만드는 이런 방식을 하시면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기존의 뼈대 구조는 이렇게 뼈대 구조는 어떤 철근으로 만들고 철근이나 기타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같은 만들고 그 위를 알루미늄으로 덮어갖고 판으로 만들 수. 그러면 이제 겉으로는 알루미늄 판으로 보이지만은 짱짱한 구조가 되죠.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플라스틱 안에 이제 금속
금속재를 넣어가지고 그 위를 플라스틱 용액을 부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좀 더 강력하겠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런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보면 건축할 때도 보면 안에 철근 집어넣어가지고 그 위에 또 콘크리트를 부으면 튼튼해지고 철근 빼면 뭐 순살 아파트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혈근이 들어가면 더 강력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뼈대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만들 때도 기존에 어떤 안에 금속 제품으로 금속으로 뼈대를 만드신지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진 플라스틱 강화 플라스틱 뼈대니까 좀 튼튼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가로 세로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그 위에 이제 플라스틱을 용액을 부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플라스틱 안에 어떤 여러 겹의 플라스틱을 단단한 어떤 특수한 목적에 쓸 수 있는 이런 플라스틱인데 여러 겹을 둬가지고 그 위를 플라스틱 용액을 합해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 그다음 실제 내부 안에는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강화 플라스틱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충격에 이제 강화시켜 충격에 뭐라 그럴까? 그리고 이제 여기 어떤 철판, 금속판 만들 때 볼록이 구조를 주는 거, 오목 구조를 주는 거, 볼록 구조를 주는 이런 두 가지 철판을 만드시면 제가 철판을 만들 때 오목하게 제품을 이렇게 홈을 원형 홈이 됐든 뭐 이렇게 뭐 다른 세모가 됐든 뭐 어떤 상관이 없어요. 이거 홈을 만드셔가지고 뭐 특수 거기다가 이제 용액을 부어가지고 그 철판으로 만드시거나 볼록이 구조로 만들어서 이렇게 철판을 이렇게 철을 이제 녹인 철을 철을 갖다가 철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철 용액을 부어서 철을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철판이나 각종 금속판을 이렇게 올록과 볼록이 구조로 해가지고 그 위를 덮어가지고 만드시면 그게 목적에 따라서 도움이 됩니다. 볼록이 구조 같은 거는 이제 여러 겹으로 넣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개를 만들고 나서 다시 위에다 철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셔 여러 겹으로 볼록이를 만들어서 철판을 여러 겹 볼록이로 만들어진 철판은 여러 겹으로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탄성이 좋은 철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가로 세로 무늬 운동화 만들 때도 운동화가 있다 그러면 운동화 만들 때도 이렇게 가로 세로 서로 엇갈리는 힘의 방향을 따라서 가로 세로의 무늬를 두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군화, 등산화, 운동화, 구두, 그다음에 옥시라 모든 형태의 신발에 적용될 수 있고요.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집안의 전기장판, 밑에 장판 매트 이런 데 깔 때도 잘 미끄러지지 않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경우도 발매트 같은 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이거를 무늬철판 만들 때 가로 세로로 엇갈리는 힘의 방향을 줘서 잘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무늬철판 만들 때 이렇게 하실 때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고무 타이어 이게 뭐냐면은 그 자동차 타이어 있잖아요. 자동차 타이어 같은데 이때 사용하셔도 근데 됩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 자동차 타이어가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아까 운동 방식 가로 세로 미끄러지지 않는 부분을 몇 군데 넣어주면 눈길에도 잘 미끄러지지 않게 돼요. 그런 자동차용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자전거 바퀴, 자전거도 타이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 타이어를 일정 부분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이렇게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주면은 굉장히 자동차 타이어가 여기하고는 좀 틀리게 두터운 부분을 자동차 타이어를 만들어 주면 접지력이 좋아져 가지고 눈길에도 잘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톱니바퀴다 그러면 톱니바퀴가
톱니바퀴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이게 그 소리 톱니바퀴가 이거 맞물려서 돌아가잖아요. 맞물려서 돌아가면 그거는 이거는 뭐 지나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를 뒷부분을 좀 큰 바퀴를 주면은 굉장히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의 구동력이 좋아집니다. 힘 있는 그런 자동차가 되죠. 앞바퀴의 타이어보다 뒷부분을 타이어를 크게 만드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셔서 자동차를 힘있게 구동할 수 있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네.